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도 2024년 대선 도전을 본격화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회사 기밀을 유출한 한인 직원들에게 거액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엘래스카에서 북극곰 공격으로 한 모자가 사망했습니다. 이들은 병원과 학교 사이를 이동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겨울 폭풍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한 세금 감면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이어진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가 이달을 끝으로 종료됩니다. LA시의회는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연방정부 부채가 법정 한도에 도달함에 따라 채무 불이행을 피하기 위한 특별 조치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기자입니다. 제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이 현지 시각 19일부터 부채 한도 문제와 관련한 특별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31조 달러, 우리 돈 3경 8천조 원이 넘는 미 연방정부 부채가 법정 한도에 도달함에 따라 늘려주기 전까지는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각종 연기금 납부 유예 등 관련 조치들을 거론하며 의회를 향해 한도 인상을 촉구했습니다. 특별 조치 자체가 오는 6월 초까지 한시적으로 부채 한도를 우회하는 임시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When we reach that point, the Treasury Department will be out of resources and will only be able to rely on incoming tax revenue, which isn't enough to meet all of the bills that we have. 하원을 장악한 미 공화당은 그러나 부채 한도를 늘리기 전에 지출 삭감 협상부터 시작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Let's sit down. He's the president. We're the majority in the House. The Democrats are the majority in the Senate. And let's, exactly the way the founders designed Congress to work, find the compromise. 반면 백악관에선 이미 발생한 부채를 앞으로 짜게 될 예산과 연계할 수 없다며 협상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We should not be negotiating around it. It is the duty, the basic duty of Congress to get that done. 교착 상태가 계속될 경우 달러에 대한 신뢰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지만 아직 뚜렷한 해결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7일로 예정된 국정연설 이후 재선 도전을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 힐은 오늘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2월 7일 국정연설 이후 두 번째 임기 도전을 시사할 의도라며 더 공식적인 선언은 봄에 가까울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올해 80세 고령인 바이든 대통령의 2024년 재선 도전은 미 정계 초미의 관심사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중간선거 이후 기자회견에서 2024년 대선 출마와 관련해 내 의도는 다시 출마하는 것이라면서도 궁극적으로 가족이 결정할 문제라고 말하면서 즉각적인 입장 표명은 피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대선 관련 계획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더 힐에 아직 논의 중이며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며 특히 최근 불거진 바이든 대통령 기밀 문서 발견 영향도 미미하다는 의견입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 개인 변호사들은 중간선거를 며칠 앞둔 지난해 11월 2일 펜 바이든 외교 글로벌 참여센터에서 기밀 인장이 찍힌 문서를 발견해 국가기록원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후 델러웨어 자택에서도 기밀 문서가 발견되며 법무부는 결국 이 사건을 수사할 특별 검사를 임명한 상황입니다.
기밀 문서 논란이 일고는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 진영은 해당 논란보다는 경제에 미국인들의 관심이 집중되리라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역시 기밀 문서와 관련해 압수수색까지 거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진영은 이 문제를 꾸준히 이슈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중간선거를 통해 하원 과반을 장악한 공화당도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코모 하원 감독개혁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메리 엘리자베스 맥일 펜실베니아대 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문건이 발견된 펜 바이든 센터에 접근할 수 있는 이들에 관한 정보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2024년 대선 도전을 본격화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김경일 기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퇴임 당시 기밀 문건을 무더기로 들고 나와 특검 수사를 받는 등 법적 리스크가 많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의 부통령 시절 기밀 문건 반출 사건이 불거지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숨통을 트이게 했다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늘 자신이 만든 소셜미디어 트루스를 통해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많은 대규모 집회와 행사가 열릴 것이고 모두 열광적일 것이라며 우리는 파멸로부터 나라를 구하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활동을 정지당한 자신의 계정을 복구해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주로 SNS를 통해 정치 활동을 해왔다는 점에서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위터의 경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인수한 직후인 지난해 11월 영구 차단됐던 트럼프의 계정을 되살린 바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지난 2021년 1월 6일 의사당 난입사태 조장 이후로 트럼프의 계정을 차단했었습니다. 트럼프의 정치적 입지는 지난해 11월 중간선거로 줄어드는 듯했지만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 선출 과정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며 공화당 내 무시할 수 없는 존재임을 재확인했습니다. 보수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최근 트럼프의 반등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모닝 컨설트가 공화당 대선 경선 참여 의사를 밝힌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트럼프는 48%의 지지를 얻어 급부상 중인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31%보다 17%포인트 앞섰습니다. 지난해 두 번의 조사에서 디센티스 주지사가 트럼프를 각각 23%포인트, 14%포인트 압승한다는 결과와 상당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대통령 기밀문건 유출 사건 등이 공화당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트럼프는 디센티스 주지사를 향해 그가 나와 맞서고 싶어 할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그렇다면 내가 처리하는 방식으로 다룰 것이라고 자신감을 표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친모를 돌로 내리쳐 머리에 중상을 입힌 한인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뉴저지주 이브시엠 경찰국은 친모의 머리에 심각한 상해를 입힌 43살 로렌스 김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6일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한 주택에서 머리에 심각한 상처를 입고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는 75살의 한인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정원 등을 꾸밀 때 사용되는 조경석에 의한 신체적 부상임을 확인했고 용의자는 피해자의 친아들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 여성은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달아난 용의자의 행방을 추적해 사건 현장에서 차로 약 1시간 떨어진 펜실베니아주 브린모어 지역에서 아들을 체포했습니다. 현재 김 씨는 2급 가중폭행과 불법 무기 소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경찰은 친모가 의식을 찾으면 용의자의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회사 기밀을 유출한 한인 직원들에게 거액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인 의류업체 P사에서 일하던 직원 이 씨가 회사를 떠난 건 지난 2017년 2월. 그로부터 3개월 뒤 회사 회계를 담당하던 또 다른 직원 박 씨도 회사를 그만둡니다. 둘 모두 P사의 경쟁사인 R사로 이직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P회사 측은 회사 이메일에서 이들이 주 거래 고객인 대형 체인 백화점의 의류 납품 계약 노하우가 담긴 기밀 정보를 경쟁 회사에 보낸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내부 회사 직원 2명이 회사를 떠난 2명과 공모한 혐의도 포착했습니다. 빅 리테일러 커스터머가 요구하는 사항들을 맞춰줄 만한 벤더가 어떤 거는 이 벤더고 어떤 건 저 벤더고 이런 상황을
이게 다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일종의 노하우로. 근데 그 노하우를 다 경쟁사에 넘겨버린 거죠. 굉장히 빠른 시간에. 전체 매출의 70%에 달하는 계약건을 통째로 빼앗긴 P사는 이들 4명의 전 직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지난달 법원은 이들 4명의 피고에 대해 무려 450만 달러에 달하는 거액의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4년간의 손실 외에도 노하우를 빼앗김으로써 향후 예상되는 잠재적 매출까지도 배상금에 포함시켰습니다. 피고 측이 제기한 맞소송은 기각됐고 다음 달 추가로 징벌적 손해배상 재판까지 남겨두고 있어 배상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왔을 오더를 뺏겼다. 그랬으면은 이렇게 몇백만 원씩 나오지 않았죠. 근데 이것을 아예 이 어카운트를 가져가 버렸다. 이런 식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올 오더까지 다 뺏어버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상황이. 이번 판결은 인력 이동과 눈치 경쟁이 치열한 한인 의류업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으론 팬데믹 이후 이직률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고용인과 피고용인 사이의 법적, 윤리적 기준에 대한 판례로 남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오늘 LA 한인타운 아파트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LA 경찰국은 오늘 새벽 1시 30분쯤 LA 한인타운 오가와 호바트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한 남성이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목 부위에 상처를 입고 쓰러진 흑인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피해자와 함께 거주했던 룸메이트로 보고 수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흑인으로 경찰은 서로의 말다툼이 사건의 발단이 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경찰은 달아난 용의자 체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알래스카에서 북극곰 공격으로 한 모자가 사망했습니다. 이들은 병원과 학교 사이를 이동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은 지난 17일 알래스카 서쪽에 자리한 해안마을 웨일즈에서 벌어졌습니다. 학교 근처로 북극곰 한 마리가 내려왔고 피해자인 24살의 엄마와 1살 배기 아들은 학교와 병원 사이를 이동하다 북극곰과 마주쳐 변을 당했습니다. 이 북극곰은 학교 건물 진입까지 시도했습니다. 북극곰을 발견한 교직원들은 사람들을 안으로 대피시켰는데 당시 북극곰도 학교 안으로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학교장이 문을 닫아 북극곰의 진입을 막은 뒤에도 북극곰의 공격은 이어졌습니다. 결국 이 북극곰은 주민들의 총격에 숨을 거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웨일즈는 베링 해협과 인접한 지역으로 러시아와 멀지 않은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높은緯도와 추운 날씨로 북극곰의 출현이 가능한 곳이지만 전문가들은 북극곰이 한겨울 민가로 잘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이례적인 사고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실제 북극곰이 사람을 공격하는 일은 드뭅니다. 알래스카주에서 북극곰의 공격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은 지난 1990년 이후 30년 만의 일입니다. 설 연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균관이 발표한 차례상 표준안에 대해 강푸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커다란 차례상 위에 줄지어 올라가는 음식들. 빨간 과일은 동쪽에, 흰 과일은 서쪽에. 흔히 올리는 음식의 가짓수와 위치까지 정해져 있다는 게 차례상에 대한 통념입니다. 하지만 유교 전통을 지켜온 성균관에 따르면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차례는 원래 간소하게 지내는 것으로 문헌에 나와 있어요. 홍동백서, 조유리시, 과일을 어떻게 놓는다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예서에 나와 있지 않아요. 팥과 마늘, 고춧가루가 든 음식이나 치로 끝나는 생선은 피하라는 주장 역시 만들어진 전통에 가깝습니다. 음식의 종류와 개수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성균관이 올해 발표한 차례상 표준안에 따르면 과일 4종류에 김치와 나물, 구이와 술, 그리고 떡국 한 그릇이면 충분합니다. 기름에 부친 전은 꼭 올리지 않아도 됩니다. 음식을 만들고 상에 올리는 일도 성별 구분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추석 그리고 설, 단오 이럴 때는 절식이라고 해서 그 시절의 음식만 놓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형편에 따라서 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례하고는 완전히 구분이 됩니다. 출처 모를 규칙 탓에 명절을 부담스럽게 보내기보다 가족 모두 행복할 방법을 찾는 게 먼저라고 성균관 측은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겨울 폭풍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한 세금 감면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어제 피해 업주들과 주민들을 위해 세금 보고 신고를 최대 3개월까지 유예하는 긴급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도 연체료와 이자가 면제됩니다. 앞서 지난주에는 겨울 폭풍으로 피해를 입은 손실분을 2022 회계년도 세금 보고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세금 감면 조치도 발표했습니다. 대상은 캘리포니아주 58개 카운티 가운데 재난 피해 지역으로 지정된 41개 카운티에 거주하고 있는 납세자들입니다. 주정부 지원 신청은 웹사이트나 전화를 통해 가능합니다. 팬데믹 기간 이어진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가 이달을 끝으로 종료됩니다. 시민들이 길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하자 LA 시의회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LA 시의회는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를 대체하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LA시 주택위원회는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가 끝나도 정당한 사유 없이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없도록 한 세입자 보호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보안이 통과되면 건물주는 주택임대료가 1개월치 이상 밀려야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다른 룸메이트,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 이들을 강제 퇴거시킬 수 없고 주택임대료가 연간 10% 인상돼 세입자가 나가는 경우 건물주가 이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건물주들은 시정부와 주택위원회의 이러한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건물주들은 모든 경제적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LA시는 팬데믹 후유증으로 주택임대료가 밀려 퇴거 조치를 앞둔 세입자 규모를 수십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군사 지원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다시 핵 위협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보도에 김귀수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추가 지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장갑차와 자국산 자주포 아처, 대전차 무기 등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덴마크도 프랑스산 세자르 자주포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두 우크라이나가 원하던 무기들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서방을 향해 중화기, 특히 탱크 지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Проти тисяч танків Російської Федерації недостатньо, як я вже говорив нашим колегам, недостатньо мужності наших військових і мотивації українського народу. 이와 관련해 오늘 독일 람슈타인 미 공군 기지에서 열리는 우크라이나 지원 회의에서 탱크를 포함한 추가 지원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군사 지원이 강화되는 가운데 러시아는 또다시 핵 위협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인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핵 보유국이 재래식 전쟁에서 패배할 경우 핵전쟁이 초래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러시아는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 수복 방침에 대해 극도로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Конфликта на новый качественный уровень, который, конечно, не будет сулить ничего хорошего с точки зрения глобальной и общеевропейск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아울러 우크라이나를 향해 러시아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협상 테이블에 앉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팬데믹 기간 전기와 가스 요금을 미납한 캘리포니아주 주민들이 구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정부는 유틸리티 비용 체납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주에 16억 달러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3월 4일부터 2021년 12월 30일 사이 전기와 가스 요금을 내지 못한 주민들을 구제하기 위함입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미납 등 자격 요건을 갖춘 주민들을 대상으로 크레딧이 자동으로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커뮤니티 서비스 개발국은 이번 정책으로 팬데믹 기간 요금이 체납된 상당수 가구들이 수혜를 받게 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LA 수도전력국은 13만 7,478가구, 남가주 에디슨에 소속된 35만 가구가 대상에 속할 전망인데 이들에게는 각각 7,600만 달러와 2억 1,800만 달러가 지급돼 빚을 청산하게 됩니다. 뉴욕의 민주공화 양당 연방하원 의원들이 교통 혼잡세 징수 계획을 철회하라는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MTA가 추진 중인 교통 혼잡세 징수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뉴저지 저시카 타이머 연방하원의원과 뉴욕의 마이크 롤러 연방하원의원은 우산을 쓴 채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올해 말이나 내년 초부터 맨해튼 미드타운 60스트리트 남단 상업지구에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 최대 23달러의 통행료를 징수하려는 계획을 철회하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시카 타이머 의원은 운전자들은 MTA를 위한 ATM기가 아니라며 교통 혼잡료 징수는 운전자들에게 연간 최대 5,000달러의 추가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이는 가정 경제에 타격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롤러 의원 역시 MTA가 맨해튼 외부에서 유입되는 차량을 통제해 교통 혼잡을 막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맨해튼 통행을 어렵게 만드는 건 인도에 즐비한 레스토랑 5개 시설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 대해 MTA 측은 롤러 의원은 이미 교통혼잡세 법안 추진 과정을 모두 지켜본 인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교통혼잡료 징수는 환경을 살리고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며 교통체증을 막을 수 있는 효율적인 법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TA는 올해 말 또는 2024년 초부터 혼잡 통행료 징수 시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자주 붓는 느낌, 소화가 안 되는 느낌, 그게 바로 몸속에 노폐물이 쌓였다는 신호. 이럴 땐 바로큐 95를 추천해드립니다. 파인애플 추출물인 브로멜라인 천연 효소가 함유되어 있어 단백질 분해 작용에 탁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병풀 추출물까지, 거기다 맛까지 이제 마음껏 먹고 건강하고 슬림한 몸을 가꾸세요.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